이제는 국도 제대로 못 끓이네. 늙으니까 별 수 없지. 아침 식탁에서 남편 이대성이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순간 굳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멸치를 우리고 미역을 불려서 정성껏 끓인 국이었는데 말입니다. 44해 동안 매일 아침 이렇게 상을 차려왔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4해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은 사라지고 불만만 가득했거든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는 차가운 말만 나왔습니다. 신혼 때는 제가 끓인 미역국을 맛있다며 2그릇씩 먹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내가 어제 늦게까지 TV 봤더니 입맛이 없어. 짜기만 하고. 남편이 또 투덜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금을 평소보다 적게 넣었는데도 짜다니. 아마 혈압약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엄마, 우리 집은 아버지 덕분에 굴러가는 거잖아요. 아들 이정우도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35이 된 아들이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아버지 편만 드는 모습이 서러웠어요. 저는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밥상을 차리고 집을 지켰는데 제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는 듯 들렸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말투도 비슷해졌어요. 며느리 김선영에게도 무심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런 남자로 키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부엌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초췌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달리느라 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예전엔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 보니 저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머리도 파마한 지 몇 년이 넘었고 옷도 몇 년 된 것만 입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는 더는 못 산다고.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려고 했어요. 마치 압력솥의 뚜껑이 열리기 직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제 몸보다 아들의 대출이 먼저였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김선영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아들의 사업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어요. 충분한 준비 없이 친구 말만 믿고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반대했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실패하고 나서는 부모 탓을 하더라고요.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다면서 말입니다. 은행에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됐을까 생각했어요. 그 직원과 비슷한 나이였을 때 저도 꿈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번 달 이자 어머니 성함으로 처리되셨네요. 금액이 꽤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제 심장까지 움츠러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이 아들 때문에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다시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또 얼마나 빠져나갈까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들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제 노후 자금마저 바닥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른 척했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굴었어요. 부모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이대성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떠들어댔어요. 내가 젊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안이 굴러가는 건 다 내 덕이지.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실업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평생 희생했는데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늘 아내, 엄마로만 불렸습니다. 제가 언제 한미정으로 불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집 와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제 꿈은 다 포기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양파를 썰다가 눈물이 났는데 양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10년 넘게 모셨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제 꿈도 포기했고 남편 뒷바라지만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기보다 하녀처럼 부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었거든요. 선영이 119를 불러줘서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엑스레이까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보더라고요. 심장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에게는 천둥같이 들렸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검사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와서 부정맥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혈압도 높아져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니. 그게 제게 가능한 일일까 싶었어요. 집에서는 매일 스트레스 받는 일만 생기는데 말입니다. 남편의 무심한 말, 아들의 이기적인 행동, 경제적 부담까지.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해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휴식이 어디 있나요? 집안일은 아무도 해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이 이렇게 약해진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보기도 싫어했는데 말입니다. 눈꺼풀이 처지고 입꼬리도 아래로 향해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예뻤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저 늙은 아줌마였어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봤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도 훨씬 생기 있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부러웠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으로 가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이 나이에 버스에서 우는 모습이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제 마음은 끝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심장병, 진단보다 더 아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들려온 건 또다시 무심한 말이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옛날 같지 않네. 남편 이대성의 타박은 제 가슴을 산산조각 냈어요. 병원에서 들은 심장 진단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매일 더 병들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병원에 다녀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해봤지만 남편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아시기나 할까? 속으로만 외쳤어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참아온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오히려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할 거였습니다. 그 무렵 공원에서 친구 각순이를 만났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심장에 좋다고 해서 하루 걸러 하루씩 산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였어요. 미정아, 어떻게 지내? 얼굴이 많이 상했네. 무슨 일이라도 있어? 순이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차림도 젊어 보였어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냥 그래. 나이 먹으니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아.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복잡했거든요. 나 작년에 황혼 이혼했어. 순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라니 우리 나이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순이 남편도 알고 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아이들은 뭐라고 하고? 처음엔 다들 반대했지.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내가 훨씬 행복해진 걸 보니까. 순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여행 다니면서 내 인생 살고 있어. 늦은 게 아니더라. 순이는 핸드폰을 꺼내 여행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까지 혼자서 다닌 여행이었습니다. 사진 속 순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참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혼자 사는 게 말이야. 제가 물어보니 순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자유로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순이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을 하고도 이렇게 밝을 수 있다니. 그 자유로움이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가 원하는 일을 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랑 사는 게 지옥 같았어. 매일 잔소리에 무시당하고.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 순이가 진솔하게 말했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늙어서까지 참고 살 거야?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 김선영과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선영이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평소엔 아들과 손자 이야기만 했거든요.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제야 누군가 제 몸을 걱정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안 좋대. 스트레스 때문이래. 어머니 평생 희생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도 모시고 아이들도 키우고. 선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관찰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알겠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어머니 인생도 소중한 거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한미정. 아내도 엄마도 아닌 제 이름 그대로의 저를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가슴속에서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작지만 따뜻한 불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달라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순이의 말과 선영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달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 인생도 저 달처럼 밝아질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70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화장품도 하나둘 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라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옷도 몇 벌 샀어요. 검은색만 입던 제가 밝은색 옷을 사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한미정. 이제 시작이야. 용기를 내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어요. 결심을 굳히고 또 굳혔습니다. 이혼 상담소에도 가보고 혼자 살 집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던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두둥거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남편 이대성과 아들 이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단호하고 확고한 어조였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들의 아내이자 어머니로만 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미정으로 살겠습니다. 이혼하자. 남편 이대성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소리쳤어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뭐라고?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말도 안 돼. 미쳤나? 아들 이정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참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내 인생을. 방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고 가벼웠어요. 그동안 가슴에 쌓였던 응어리가 터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한미정으로 살아봤나.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지. 남편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안을 일궈왔는데 미쳤나? 당신 혼자 고생한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이, 아니 더 고생했어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고맙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답답했지만 제 앞에 놓인 길은 환했어요. 문고리를 잡는 순간 떨렸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선영이 뒤에서 물어봤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끝내 잃지 않겠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무섭기보다 시원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무섭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버스가 오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집들을 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보였어요. 예전엔 부러웠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살 거니까요. 순이가 말했던 원룸을 생각했어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 될 거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제 집 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서면서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미정으로 살겠다고.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미정으로 말입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몇 벌의 옷이 들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제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볍고 자유로웠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원을 껐어요. 오늘만큼은 아무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 끝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었어요. 늦은 시작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미정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발걸음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자리도 구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해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운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